네, LH 사태 여파로 이 토지 양도세를 크게 높이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봄에 나온 329 대책이었죠. 여기에 따르면 이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 최고 세율을 무려 71.5%까지 매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이 절세 전문가 미래에셋증권 이은하 세무사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네, 많고 걱정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현재 아직 입법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어떻게 네네. 되고 있습니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상정되고 있습니다. 네.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 이게 뭐 확실히 통과된다 안 된다라고 확정이 되지 않아서요. 네.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반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죠. 네, 많고요. 이게 게다가 확정이 되려면 빨리 좀 확정이 되면 그렇죠. 좋은데 그러면 연말까지 뭔가 의사결정을 할 시간이 좀 있을 텐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부칙으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했으니까 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분명히 정부는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결국 이제 법이 통과돼야 되는데 뭐 대선이나 뭐 이런 일정들 그리고 반발 이런 것 때문에 현재는 통과 여부가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만 저희는 통과됐다고 가정하고 예정대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 가정하에 이번 컨텐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세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지금 토지의 경우에는 1년 미만, 2년 미만 단기 보유 중과세율이 50%, 40%인데요. 네. 이거를 주택이랑 동일하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70%,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60%로 세율을 중과하고요.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포인트를 중과하는데 기본 세율의 20%포인트를 중과하는 것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장기보유공제는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장기보유공제를 아예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그래서 저세율대로라면 이제 71.5% 최고 세율이 그렇죠. 네네. 그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게 예를 한번 들어본 건데요. 저게 네. 3억에 산 토지를 10억에 판다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0년 보유했다고 할 때 지금은 한 2억 1,900만 원. 1,900만 원. 그러니까 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경우는요. 토지일 경우에는 10년을 보유했으니까 1년에 2%씩 해서 양도차익의 20%를 장기보유 그렇죠.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율이 기본 세율이 적용이 돼서 2억 1,900만 원인데 만약에 이게 비사업용 토지다. 그러면 올해 안에 파는 경우에는 달라지는 게 장기보유공제는 동일하고요. 해주죠. 그리고 세율만 10%포인트가 가산이 됩니다. 네. 그래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늘어나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이 확정이 돼서 내년 이후에 판다라고 하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없게 되고 그렇죠. 거기다 중과세율도 20%포인트로 올라가니까 세부담이 4억 4천만 원으로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네. 껑충 뛰게 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양도세가 늘어나는데요. 결국 이게 이제 사업용을 만약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세율도 낮아지고요. 무엇보다 이제 장특공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사업용으로 만약 인정을 받는다 그러면 아까는 71.5%였는데 이게 몇 프로까지 낮아지는 겁니까? 만약에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최고 네. 세율이 지금 45%거든요. 네네.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49.5%로 49.5%. 낮아지게 예. 됩니다. 뭐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많이 낮아지게 되네요. 네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핵심은 이 비사업용을 사업용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네. 그 방법은 없겠냐, 그 내용이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그 토지의 지목에 따라서 네. 그 사업용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다른데요. 농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일단 도시 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농지여야 되고요. 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를 하면서 실제로 소유자가 작용을 해야 됩니다. 네. 농사를 지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이 전체 보유 기간, 이 농지의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이거나 그리고 양도일 직전 5년 중에 3년 이상을 이렇게 농사하고 작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직전 3년 중에 2년 이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가장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2년 동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팔기 전에 2년 동안 그 농지 소재지에 가서 이사를 가서 거기서 2년 동안 농사를 짓고 1년 안에 파시면 3년 중 2년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사업용 토지로 파실 수가 있습니다. 예. 임야도 그러면 사업용 어떨 경우에 가능합니까? 임야는 농지보다는 수월해요. 아, 그래요? 네, 뭐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건 아니라서 임야는 그 임야의 소재지에 거주하시기만 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이때도 역시 기간은 총 보유 기간의 60% 이상, 뭐 5년 중 3년, 3년 중 2년 이상을 거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까다로운 요건을 맞출 경우에 농지나 임야도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농지 같은 경우에 실제로 농사를 짓기 어려우신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는데 8년 이상 위탁하시게 되면 사업용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인이 네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네. 사업용 인정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토지 관련해서 또 많이 묻는 질문이요. 우리가 이 농지 같은 거 본인이 원해서 산 경우도 있지만 이 상속받은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아버지 네, 돌아가시면서.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상속받은 농지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년 이내군요. 네네, 네. 5년 이내 파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제촌 작용을 했던 그런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요. 그때는 기한에 상관없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오랫동안 농사 네, 지었으면요. 네. 그렇군요. 오랫동안 농사 짓던 뭐 농지를 증여나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때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기간에 있습니다. 관계없이. 네네. 네네. 자, 그리고 제 지인 중에는요. 경기도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그 근처 어디 논에서 뭐 회사를 다니는데요. 네네.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런 경우에도 사업용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도 뭐 퇴근하고 와서 농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과세관청하고는 다툼이 많이 있었죠. 네. 직장을 다니는데 어떻게 농사를 주업으로 할 수 있냐 이렇게 다툼이 많이 있어서 세법이 어떻게 개정됐냐면 네. 총 급여나 사업소득이 3,700만 원을 넘어가면 네, 그거는 작용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농사를 저도 인정을 네, 안 해주는군요. 네, 네. 제 지인은 그거 안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네, 3,700이 넘으시면 네, 안 그런 됩니다. 것 같아요. 네, 예. 네. 3,700 미만일 때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3,700 미만이면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네, 있군요. 네, 네. 그리고 뭐 그렇게 이제 전업까지는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주말 농장 하잖아요. 네. 많이 하는데 주말 농장 때문에 뭐 조금 논을 사가지고 네, 밭을 네. 사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사업용 인정이 안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지금 올해까지는 세대당 1,000제곱미터 미만을 주말 농장으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해줬는데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LH 사태로 인한 그 파급 효과로 내년부터는 주말 농장은 사업용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자,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업용, 비사업용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내가 가진 땅이 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좀 쉽게 알 수는 없어요. 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네.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농사를 지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장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그 임야 주변에 거주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일정 기간 동안. 그런데 이제 대지는 좀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재산세 고지서에 보시면 재산세 과세 대상의 구분란에 별도 합산이라던가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거는 사업용 토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별도 합산이나 분리과세 네. 대상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용 사업용 토지군요. 토지고요. 네, 예, 네. 그리고 종합합산으로 되어 있으면 비사업용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합산으로 네. 되어 있으면 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대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지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죠. 대지가 있는데 거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 뭐 그러면은 이거는 사업용도로 쓰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비사업용 토지로 중과를 하는 건데 우리가 재산세에서 그런 구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만약에 그런 걸 피하려고 여기에 그냥 컨테이너나 아니면 가건물 같은 거를 세워서 그렇죠. 피할 수 있나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토지의 기준 시가의 2%가 넘는 건물이 있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대지의 경우에는 쉽게 이게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는 알아볼 수 있다. 이런 네네.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 정부가 발표한 3.29 대책,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이 토지 양도세, 그리고 사업용과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